여기 나와 있는 오디네이트는 원점 치수라고 합니다. 주로 어디서 사용하냐면 금형이요. 이렇게 예지에 보이시죠? 이런 금형 쪽에서 치수를 주로 사용하는데, 자, 지난번처럼 제가 사각형을 좀 그려볼까요? 골뱅이 20,20 카피, 대각선으로 한번, 자, 카피, 어레이 3개 위로, 다시 한번 카피, 어레이 4개 오른쪽으로 한번.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오디네이트 쓸 때는 절대좌표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동하기 샵 0,0. 이렇게 절대좌표를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절대좌표로 해서 한번 그려보시죠. 오디네이트라고 하는 건 원점 치수란 뜻으로 이렇게요. 이 부분의 위치는 x가 0이고 20이고, 공간이 좁으면 이런 식으로 옆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도 있어요. 이거는 0,0을 기준으로 해서 x 부분의 좌표입니다. x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y 부분에 대한 좌표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면 이렇게 기울여서 얼마든지 치수 넣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일자로 넣는 것이 올바른 치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위치는 x가 60, y가 60인 위치란 뜻이 되는 거죠. 이거는 오디네이트라고 합니다. 그 CNC라고 하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NC 머신, CNC 머신. 네. 그 컴퓨터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데이터에 입력된 대로 이렇게 쭉 가공하는 기계들 있죠. 그런 걸 CNC 머신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절대좌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절대좌표를 이용해서 위치 파악하고 거기서 위치를 가공하고 그런 데 사용하는 게 이런 좌표들이 됩니다. 건축 쪽에서는 쓸 일은 없고, 기계 쪽에서도, 그것도 금형 쪽에서 조금 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컨티뉴하고 베이스라인이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개의 치수는 자기 스스로 단독으로 들어가는 치수가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치수에서 기대어서 들어가는 보조 치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컨티뉴를 하게 되면 치수를 찾아요. 예를 들어서 라이너라고 하는 치수를 제가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컨티뉴는 이렇게 라이너에 기대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치수가 없으면 컨티뉴는 그려질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독립적으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지는 치수가 아니고, 어떤 다른 치수에 기대어서 만들어지는 치수가 컨티뉴하고 베이스라인인데, 이 두 개는 치수선의 첫 번째 점, 그러니까 첫 번째 치수 보조선과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영향을 받습니다. 컨티뉴는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영향을 받고, 베이스라인은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라이너를 제가 그릴 건데, 왼쪽이 첫 번째, 오른쪽이 두 번째입니다. 컨티뉴는 연속해서 란 뜻입니다. 치수가 이렇게 연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치수 보조선에서 치수 나가는 거 확인되죠? 그래서 컨티뉴는 이렇게 두 번째 치수 보조선에서 치수가 나가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라이너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첫 번째를 여기다 찍고 두 번째를 여기다 찍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옵션 보면은요, 셀렉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엔터만 치시면 돼요. 자, 여기다 엔터. 그러면 커맨드가 이렇게 바뀌어요. Select Continued of Dimension. 연속해야 할 치수선을 셀렉트, 선택해 주세요. 클릭.
어떻게 되나요? 다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걸 확인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엔 중간에 이만큼 지웠습니다. 컨티뉴나 베이스라인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치수에서 나갑니다. 이해되시죠? 제일 마지막에 만든 거. 근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만든 치수를 지웠습니다. 그래서 얘가 물어봐요. 제일 마지막에 만든 거에서 하려고 했더니 없어졌어요. 그래서 얘가 물어봅니다. 치수선 선택해달라고. 다시 치수선 선택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지우고, 그러니까 일부를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치수를 이렇게 넣었는데 왼쪽이 첫 번째, 오른쪽이 두 번째입니다. 베이스 라인이에요. 치수가 어떻게 되나요? 계속 커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첫 번째 치수선을 기준으로 치수가 계속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이걸 베이스 라인, 즉 기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티뉴는 그래서 두 번째 치수선을 기준으로 하고 베이스 라인은 첫 번째 치수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똑같습니다. 중간에 일부를 이렇게 지웠어요. 아니,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를 거꾸로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오른쪽을 첫 번째, 왼쪽을 두 번째. 그랬더니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죠? 역시 엔터. 다시 선택하니까 어떤가요? 다시 지정돼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요. 일부를 지웠습니다. 기억 못해요. 원하는 데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럼 이제 보통은 치수를 이렇게 기입하는 거죠. 기본은 컨티뉴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베이스 라인을 지정하고 다시 컨티뉴로 다시 한번 베이스 라인으로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베이스 라인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요. 공간이 너무 좁아요. 이해되시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수를 넣기 전에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치수를 넣은 후에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치수를 넣기 전에 자, dim 스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dim 스타일 단축키는 D입니다. 치수 유형이라고 합니다. 자, dim 스타일. 자, 여러분들도 한번 띄워보시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건 ISO 25입니다. 여기에서 모디파이를 눌러주세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라인 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베이스 라인 간격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 값입니다. 6에서 10mm 사이로 주시면 됩니다. 6에서 10mm 사이로 주세요. 자, 오케이. 클로즈. 자, 베이스 라인을 주면 간격이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미 이렇게 값이 들어갔네요. 이미 들어갔어요. 그럴 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요 가운데 있는 요 아이콘입니다. 요걸 dim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dim 스페이스의 사용법은 먼저 기준이 될 치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선택하시면 돼요. 기준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엔터 밸류가 나옵니다. 몇 미리 간격으로 조절할까요? 자, 4mm 간격으로 조절해 주세요. 기준, 그 다음 반응할 거, 엔터, 간격.
자,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요, 치수가 중간에 이렇게 교차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치수가 이런 식으로 중간에 교차가 되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서는. 요럴 때 정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딤 브레이크입니다. 자,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할 치수를 먼저 클릭하고 통과되어야 될 치수를 클릭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딤 브레이크. 자를 치수를 먼저 선택합니다. 얘를 자를 겁니다. 통과될 거 클릭해 주세요. 얘 자를 겁니다. 통과될 거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어떤가요? 한결 보기 좋아졌죠? 자,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자, 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클 반지름 20. 다시 한번 반지름 20. 자, 명령어가 있는데 dim cen이 있고 dim 센터가 있고, 얘는 dim 센터의 길이입니다. 길이 값이에요. 길이 값입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센터 마크 보이시나요? 여기 센터 마크 있죠? 센터 마크입니다. 중심선 마킹하기인데 클릭해 보면 이렇게 중심선이 마킹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컨트롤 숫자 1을 눌러 보실까요? 속성창이 나올 겁니다. 이제 눌러 보세요. 그러면 바로 여기 간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크로스 사이즈라든지 갭 간격이라든지 여기 밖으로 빠져나오는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x라고 있는데 2x 그러면 이 안쪽에 간격이 커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1x 그래버리면 1대1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1보다 작은 0.1x. 여기 간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격도 0.05인데 0.1x 그러면 0.1, 0.1 나머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간격을 바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명령어 말고 dim center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건 직접 쓰셔야 돼요. dim center 그리고 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센터 마크가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근데 이 간격이 너무 작아요. 이 간격을 조절하는 명령어가 dim cen입니다. 근데 이 명령어 말고 여기서 조절해 보죠. dim 스타일에서. 자, dim 스타일. 그 다음 modify. 그 다음 심볼 앤 에러. 심볼 기호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센터 마크의 크기입니다. 얘가 센터 마크의 크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5라고 줬습니다. 5mm로 줬습니다. 오케이. 얘는 이미 그려진 거라 의미 없고 다시 한번 dim center 그리고 클릭. 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dim 스타일 modify. 근데 방법이 하나 또 있어요. 여기 라인이라는 방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 라인. 자, dim center 그리고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요. 조금 아까 이 센터 마크랑 비슷하게 나온 거 보이시죠? 차이점이 있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m고 간격 5mm고 그 다음 여기가 5mm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린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임의의 선을 2개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선을 2개를 그렸습니다. 여기에 중심선을 이렇게 그리고 싶습니다. 여기 센터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클릭하면
이렇게 중심선을 자동으로 그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리더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q 리더가 있고요. m 리더가 있고요. 세 개 다 지시선입니다. 얘는 빠른 지시선이 되겠네요. 퀵 리더의 약자입니다. 얘는 다중 지시선이라고 합니다. 엠리더에는 엠리더 스타일하고 엠리더 에디터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굳이 얘는 명령어 쓰는 것보다 여기를 사용하는 게 편합니다. 얘가 엠리더입니다. 이 리더는 안 쓰고요. q 리더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축키가 리더입니다. 자, 리더라는 건 지시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리더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떠요. 리더 퍼스트 리더 포인트, 첫 번째 지시선의 위치, 그 다음 세컨드 포인트, 그 다음 서드 포인트까지 딱 지정하고 나면 이렇게 문자의 폭을 물어봅니다. 이때 엔터. 그 다음 첫 번째 줄의 내용을 쓰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용 쓰지 말고 그냥 엔터. 그러면 여기 화면에서 깜빡깜빡 합니다.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C 20 골뱅이 250. 자,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써보시죠. 요 부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글로 설명하는 것, 이게 지시선의 내용입니다. 지시선이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용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돼요. 뭐 4- %C 20 드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글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지시선의 정체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큐리더는 여기 보시면 세팅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세팅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세팅 항목이 나옵니다. 먼저 어노테이션에 보면 m텍스트 글자를 붙일 수도 있고 복사해서 붙일 수도 있고 공차를 붙일 수도 있고 블록을 붙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그냥 지시선만 냅두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m텍스트하고 톨러런스 두 가지 쓸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기 어태치먼트에 보시면 어떤가요? 지금 어태치먼트가 사라져 있죠? 근데 m텍스트 누르면 나옵니다. m텍스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텍스트 온 레프트 사이드, 지시선을 기준으로 문자가 왼쪽에 있을 때 미들 오브 바텀 라인, 제일 아랫줄에 중간에 오도록 해주세요. 오른쪽이 오면 미들 오브 탑 라인, 위쪽으로 오게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클릭하고 왼쪽으로 왔습니다. 그럼 미들 오브 바텀 라인입니다. 맨 아랫줄 중간 미들 오브 바텀 라인.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 글자가 오른쪽으로 왔네요. 미들 오브 탑 라인, 제일 위쪽에 중간에 선이 걸쳐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을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 자,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카피. 자, 그 다음 어레이 3개, 그 다음 피트.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라인, 카피, 어레이 3개, 라인,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카피. 자, 옆으로 이동한 다음 자, 얘를 카피합니다. 어레이 3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은 여기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줄은 여기, 얘는 두 번째 줄, 얘는 세 번째 줄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한 줄에 하나씩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약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리더 세팅. 자, 그 다음 리더 라인 앤 에로, 지시선과 화살촉이요. 여기 화살촉 보이시나요? 여러 가지 나오죠? 예를 들어서 도트로 해봤습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도트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도트로 바꿔보시죠. 자, 큐리더 세팅.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넘버 오브 포인트가 있네요. 3번까지요.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점 3개밖에 찍을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제가 4번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번까지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오케이. 1번, 2번, 3번, 4번. 어떤가요? 딱 4번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문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자, 다시 봅니다. 세팅. 이때 노 리밋을 체크하면 어떻게 돼요? 한 개가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보통은 3번이면 충분하고 이렇게 4번으로 놓는 경우는 스플라인의 경우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직선이고 스플라인은 곡선이란 뜻입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또 보실까요? 리더, 큐리더 세팅. 자, 이번엔 스트레이트로 놨고 다시 제가 3번으로 놨습니다. 어넌테이트에 보면 톨러런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치수 공차란 뜻이에요. 이거 톨러런스가 공차란 뜻입니다. 공차인데 이 공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차가 쉽게 얘기해서 오차 범위입니다. 오차 허용 범위란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차는 허용해 주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해서 판매할 겁니다. 근데 휴대폰 케이스의 크기가 100mm예요. 근데 매번 기계로 제작할 때마다 100mm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공장에서 기계 딱 켜고 그 다음에 제품을 생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정한 크기보다 약간 작게 나와요. 기계가 식었기 때문에 그 기계 자체가 식으면 어떻게 돼요? 수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작게 나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기계가 열받아요. 그래서 얘가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나와요. 그래서 아침에 만드는 제품과 저녁에 만드는 제품은 크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묘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사람이 기계를 깎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0000mm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때는 99.99mm가 나올 거고 어떤 때는 100.001mm가 나올 수도 있고 100.10mm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약간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기계가 깎아도 이건 똑같아요. 기계가 깎아도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약간의 오차 범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이 정도의 오차는, 이 정도는 내가 허용해 줄 수 있어.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양품이야 라고 허용해 주는 거, 그걸 공차라고 합니다. 근데 공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건 치수공차라고 합니다. 이만큼에 대한 오차 허용해 줄게. 근데 이거 말고 형상공차라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모양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 쇠붙이하고 이쪽 쇠붙이를 부착할 거예요. 용접할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90도로 용접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계가 와서 로봇가 와서 이렇게 딱 해줘도 그렇지 않아요. 용접하는 순간 휨이 발생하면서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오차 범위를 넣어줘야 돼요. 이걸 톨러런스라고 합니다. 톨러런스만 넣고자 할 때는 여기 보시면 요만큼 있어요. 요게 톨러런스입니다. 그래서 톨러런스만 넣을 때는 이걸 써요. 여기 보시면 위치라든지 자세라든지 그 다음 형상이라든지 그러니까 모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 직각 보이시나요? 이게 직각입니다. 직각에 대해서 0.23mm 그러니까 0.23도 허용해 주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데이텀 1, 2, 3이라는 건 데이텀이 뭐냐면 기준면이란 뜻이에요. 기준이란 뜻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0.23도 허용해 주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알파벳 A, B, C, D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클릭. 그러면 모양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얘가 형상공차입니다. 요건 주로 기계 쪽에서 쓰고, 일반 기계 쪽보다는 정밀도 높은 기계, 그러니까 정밀 가공하는 쪽, 그쪽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한번 넣어 보시죠. 자, 큐리더 세팅. 이번엔 톨러런스예요. 자, 다시요. 세팅, 이 톨러런스를 쓸 때는 화살표가 바로 여기 데이텀 트라이앵글 쓰셔야 됩니다. 삼각형 표시예요.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이고, 곡선이다. 다시요. 리더. 그 다음에 직선으로 바꿔주고 이렇게요. 동심도 파이 0.23 데이텀 A 기준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기선을 기준으로 이만큼의 오차가 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실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옵셋 10mm 라인. 자, 라인 여기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선을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원뿔을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원뿔을 그려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려 보시죠. 제가 치수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얘가 원뿔이에요. 원뿔입니다. 원뿔일 때는 치수를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치수 기입을 해 보시죠. 자, 그 다음 바로 요 부분, 요거요. 톨러런스 바로 오른쪽에 있는 요 아이콘이요. 자, 오빌크라고 합니다. 선택을 하고 60도 엔터. 60도면 너무 돌아갔을까요? 30도면 되겠네요. 다시 오빌크 30도. 네, 요게 딱 맞네요. 이렇게 각도를 틀어 주셔야 됩니다. 원뿔일 때는 즉 다시 말해서 이 반대편의 크기가 서로 다를 때는 치수 기입을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멀티리더입니다. 멀티리더는 여기 있어요. 자, 멀티리더 클릭하고
자, 멀티리더를 클릭해 놓고 보면 여기 나와요. 리더 에로헤드 로케이션, 화살표 먼저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리더 랜딩 퍼스트, 랜딩 먼저, 컨텐츠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대로 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화살표를 클릭하고, 자, 보시면 선이 이렇게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 선을 랜딩이라고 합니다. 랜딩이 도착하다라는 뜻이죠. 지시선과 컨텐츠, 내용 간에 도착하는 요 선, 요걸 랜딩이라고 해요. 자, 클릭했습니다. 문자의 내용을 쓰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랜딩 퍼스트, 랜딩 놓고 화살표를 지정하신 다음 여기 내용 쓰시면 돼요. 다시요. 컨텐츠 퍼스트, 컨텐츠를 지정하고 내용 쓴 다음 화살표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하나씩 해보시죠. 자, 보시면은 기존에 했던 것들도 다 바뀌네요. 네, 바뀝니다. 앱리더는 다 바뀌어요. 자, 다시 또 볼까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선이 삐뚤빼뚤해요. 여기 보시면 얼라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전체 선택, 엔터 치면 기준이 될 걸 선택하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준을 지정해주고 클릭. 그럼 일자로 딱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 애드 리더가 있고 리무브 리더가 있습니다. 지시선 추가, 지시선 빼기. 자요, 선택하고 3번 부품 여기도 있네요. 자, 1번 부품이 여기도 있습니다. 지시선 추가된 거 보이시나요? 애드 리더 지시선 추가하기. 요것도 2번 부품, 요것도 2번 부품, 요것도 2번 부품. 지시선 추가가 되죠? 자, 한번 추가해 보실까요? 자, 이번엔 리무브 리더요. 지시선 제거하기. 일단 지시선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제거할 지시선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엔터. 다시 한번 볼까요? 리무브 리더. 먼저 지시선을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제거할 지시선을 선택해 달랍니다. 엔터.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보시면 서클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디테일 셋아웃도 많이 써요. 보통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재질이요. 또는 창문, 문 이런 거 표시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클릭하고 클릭. 그러면 이제 뷰 넘버하고 시트 넘버, 뭐 예를 들어서 WD 우드 도어 맞나요? 01번. 그러면 이렇게 재질하고 번호하고,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써보시죠.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여기 트라이앵글이요. 트라이앵글. 자, 1번 화살표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요거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근데 문제는 얘는 이 화살표가 없어야 돼요. 이 화살표가 없어야 됩니다. 자, 컨트롤 숫자 1을 누르신 다음 컨트롤 숫자 1, 그 다음 선택하시면 바로 이 부분 리더 타입이 스트레이트잖아요. 눌러보시면 넌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시선이 사라진 상태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요 삼각형 표시와 리비전 클라우드를 함께 사용합니다. 이렇게 도면에 함께 써요.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다 적어놨듯이 계정 마크라고 합니다. 도면을
개정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요 부분을 개정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일반 설계가 있고 실시 설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 설계는 현장을 위해서, 현장에 작업을 위해서 만드는 게 실시 설계인데, 보통 일반 설계 때까지는 도면을 계속 수정을 해요. 근데 실시 설계 도면은 수정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실시 설계 도면을 수정해 버리면 현장이 수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시 설계 도면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렇잖아요. 수정할 때가 있단 말이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제 도면 다 하고 현장 가서 막 하는데, 이제 현장에서 이제 원청에서 실사가 나온 거죠. 너네 작업 잘하나 못하나 좀 봅시다 그러고, 이제 도면대로 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여기가 공간이 작고 여기가 공간이 넓어요. 벽을 저쪽으로 좀 밀어주세요. 벽을 밀어달랍니다. 1m 밀어달래요. 아니, 도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도면으로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실물로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벽을 저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벽을 밀어야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부터는 철거 비용 들어가죠. 시간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자재 다시 사와야죠. 시공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내가 책임지나요? 원청이 책임지나요? 원청이 책임집니다. 원청이 책임져요. 본인들이 도면을 제대로 수정 안 하고 승인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수정해버리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 이런 것들은 피해가 큰 거죠. 하청은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 비용에 딱 맞춰서 견적을 넣은 건데 그거 외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 거잖아요. 원청이 돈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가서 내가 언제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면에다 체크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요. 도면에다 이렇게 체크해 놓는 거예요. 이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라고 도면에다 체크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표제란에다가 사인을 다 받아놔요. 그래 놓고 나중에 공사 다 끝나면 도면 딱 들이대고 이거에 대한 추가 견적을 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통 표제란에 보면 요런 난들이 있습니다. 리비전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개정한 내용이죠. 첫 번째 날짜, 리비전한 내용, 설계자, 체크한 사람, 그 다음에 승인한 사람. 그래서 이걸 다 적어놔야 돼요. 도면에다가. 그래서 추가 견적 내겠습니다. 그럼 왜 추가 견적 내요? 기존 견적으로 다 되면 되는데, 그럴 때 도면에다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요때 이거 수정해서 이거에 대한 추가 견적, 요거 수정해서 요거에 대한 추가 견적, 저쪽에 있는 거 저거 수정해서 추가 견적을 추가 견적이 나왔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리비전 클라우드인 거죠. 그래서 이때 도면에 요렇게 두 개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